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뵐 때만 해도 교수님 이렇게 했는데 부위원장님이 되셨어요? 네, 네. 예,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거 야, 이게 오마이에서 도와주셔서 네.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습니다. 뭐 정말 지방 소멸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적 과제죠. 어느 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발전도 그럼요. 시대적인 엄청난 화두로 와 있고 서울은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경기 해서 수도권 일극화가 아주 심해져 있죠. GRDP 이런 생산 베이스, 네. 정주 여건 이런 게 전부 이제 서울을 축으로 해서 일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최근 몇 년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은 계속해서 네. 가속화되고 있어요. 4만 5천 명 이상이 아마 작년도까지도 와 있을 거예요. 네. 그 지방에서 서울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하고 전 지역에서 골고루 잘 살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이제 5극 3특이라고 5개 큰 권역으로 네. 뭐 부울경 이런 권역으로 이제 나누고 3개 특별자치도 등등해서 골고루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도모하는 네.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집행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저희 댓글 통해서도 많이들 좋아하시고 박수도 보내주시는데 댓글로 여러분들 신용환 부위원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분들도 정말 기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래도 저희가 현안을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뉴스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통일교 네네. 통일교인 추정 국민의힘 당원 한 12만 명 명단이 확인됐다. 네네.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보면서 이 정당이 이렇게 한 교인 그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11만 명이나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참 비현실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권성동의 성동은 아니고 성동격서를 했죠. 성동격서. 당사를 가서 네. 압수수색 이제 2번에 걸쳐서 사실상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협조를 구하고 하는데도 실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당사 앞에 가서 이제 집행을 하는 어떤 시끄러운 이제 성동이죠. 그야말로 네. 여러 이제 소라는 당사에 있는 거고 변호인이 막 맞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격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회사를 하는 거를 아마 당에서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특검이 이제 그렇네. 2번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경험칙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라고 했던 것 같고요. 윤영호 본부장의 그 메시지에 답이 보였잖아요. 기존에 2만 1천여 명, 요번에 신규로 뭐 12,000여 명에서 네. 어떻게 한다. 라는 메시지 보낸 게 있고 그 전 때 뭐가 있냐면 사람, 조직, 돈, 자금 도우려고 한다면 화끈하게 돕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사람도 보내고 자금도 화끈하게 보내고 하는 속에 이제 통일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마 저 당원들이 보면 뭐 250만 당원이다, 몇백만 당원이다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럼요. 그 중에 이제 소위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 네, 진성인 당원들, 당비를 내는 사람들.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부르고 아마 국민의힘이 책임당원이라고 책임당원. 용어가 좀 다르게 부르는데 네. 그 책임당원이 11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보니까 74만 명 정도 책임당원 숫자가 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책임당원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당대회 때. 네네. 74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또 통일교인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 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2021년 10월 경에 이제 4명으로 압축해서 윤석열 1명으로 이제 이렇게 후보가 압축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38만 명에서 갑자기 한 달 만에 57만 명으로 늘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38만 명이라는 건 긴 세월에 걸쳐서 보수 정당에 축적된 책임 당원이잖아요. 그게 한 달 만에 갑자기 20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동원된 어떤 조직된 힘.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신천지가 11만 명쯤 들어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맞아요. 신천지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그때. 근데 지금 통일교가 11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공교롭네요. 이 뭐 국민의힘이 아니고 뭐 통일교의 힘, 신천지의 힘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네. 그 투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 윤석열이 그 홍준표 씨랑 붙었을 때 음. 그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일반에서는 홍준표 씨가 10.6인가를 이겼어요. 아하. 근데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지면서 결과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승 이렇게 됐죠. 예. 요번에 장동혁, 김문수 두 분이 붙는 거 보면 표 차이는 뭐 다르지만 패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보면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그렇죠. 장동혁 그리고 일반에서 이긴 김문수 네.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교인들의 명단 이걸 이제 통일교도 압수수색해서 명단을 확보를 했고 또 DB 업체 압수수색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해서 비교해봤더니 한 12만 명 정도 겹치더라라는 건데 이거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만만치가 같습니다. 않죠. 정당 해산 사유가 되죠. 정당법에 인위적으로 정당을 가입하게 만드는 것도 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정당 해산 사유가 되거니와 예. 그러면 역대에 있었던 수많은 경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위적인 결과 조작이 나온 거죠. 누가 뭐 전산을 조작하고 이런 조작이 아니라 네. 조직의 힘으로 실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사실은 뭐 지금 특검에서 그걸 다 조사할 여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별도의 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당 해산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특검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영장 집행 범위는 뭐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신규 가입한 인원이 16만 명인데 이 가운데 통일교 교인은 3,500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뭐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명단 대조해 보면 명단 대조를 해봐야 되겠고 일단은 압수수색 결과 통일교인 추정 당원이 11만 명이 있다는 거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책임 당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마 그런데 이것도 봐야 이제 돼요. 이게 중요해요. 화끈하게 밀어준다고 했다면 화끈하게 밀어준다. 이분들이 책임 당원이어야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투표권이 있어야. 예, 그렇게 보면 상당수가 책임 당원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윤영호 씨 문자만을 놓고 조금 단순화하더라도 3만 몇천 명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퍼센티지로 보면 결과에 영향을 아주 강하게 미칠 수 있는 퍼센테이지죠. 이거 앞으로 국민의힘의 운명에 또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이거는. 그동안의 그 최고 헤드들은 예. 수뇌부들은 그에 의존해서 그럴 수밖에 끌려다닐 없네. 수밖에 예.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겠다. 왜냐하면요. 네. 그 책임 당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생업에 바꾸고 이런 사람들은 경선에 참여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투표율이 보통 뭐 58%, 60% 많이 나올 때가 뭐 60몇 퍼센트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집어넣은 책임 당원들은 네. 야 이번에 우린 누구누구 저기를 하자 화끈하게 밀어준다고 분명히 돼 있으니까 누구누구를 하자 그러면 일제히 할 수 있는 성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보다 훨씬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앞에 선도적으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쏠림 현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네. 걸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정당 해산 사유의 핵심으로 보고 네. 집중적으로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대조를 해봐야 된다. 자, 이 통일교가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권성동 구속이 되고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영장이 청구된 것만 보아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알려진 바로는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쇼핑백에 준 거 그 권성동 세뱃돈이다. 세뱃돈 줬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마 그 쇼핑백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세뱃돈 네. 절했으니까 절값 뭐 이런 셈이 됐는데 권성동은 뭐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해명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만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을 줬다. 예, 그러니까 세뱃돈이라고 하면 저건 이제 뭐 법적으로는 아예 통용될 수 없는 게 판례는 보통 그렇잖아요. 사회 상규, 사회적 통념 이런 네. 것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하. 그럼 사회상규, 사회적 통념에서 소위 세뱃돈. 세뱃돈이라고 하려면 네. 내가 가까운 친인척 조카 뭐 그렇죠. 이들에게 준다 해도
맥시멈 세뱃돈을 인정하는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고 그래도 뭐 100만 원 단위가 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사회적 통념에 있어서 네. 보통 두 자릿수 그죠? 그렇죠. 뭐 30만 원, 50만 원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 감안하고 예. 그걸 뭐 100만 원씩 주거나 이러기는 어려워. 그걸 사회적 통념 법적 범위를 인정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이죠. 네. 그렇게 보면 그 쇼핑백에 세뱃돈을 쇼핑백으로 줄 정도면 옛날 어디 종이돈 저 1원짜리 뭐 1환짜리 이런 걸 구해왔는지 모르겠는데 넥타이는 뭐 맨 위에 덮었을 거 아니에요. 넥타이로 포장하기 위해서 맨 돈 위에. 딱 그랬겠죠. 올려놨겠다. 올려놨겠다. 아니면 뭐 이건 뭐 넥타이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쇼핑백 하나만큼 넥타이를 주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세뱃돈이라고 하니까 뭔가 아유 뭐 10,000원짜리 몇 장 좋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요. 요번에 원장님 말씀은? 그 통일교에서 얼마 줬을까? 수임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 민정석였던 네. 사람이 10억 나왔죠. 성공보수 10억. 오. 자 그러면 대략 이들의 세뱃돈 단위가 이제 나오겠죠. 야, 큰 거가 좀 들어갔을 것 그리고 같은데. 그냥 상식으로 볼게요. 예? 윤영호 본부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달 대리인이 대리인이 전달할 때 1억이 간 거잖아요. 5천만 원짜리 두 다발이 간 거잖아요. 예. 왕자 써서. 예. 그런데 직접 이번에는 참 어머니를 알현하는 자리예요. 그때는 대리인하고 식사하면서 준 것이고 이번에는 그렇네. 가장 여기서 이제 메시아입니다. 예. 문선명 한학자 두 분은 예. 메시아의 통일교에서 그렇겠네요. 메시아를 아련하는 자리예요. 근데 대리인이 1억을 줬는데 그보다 단위가 적다? 네.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단위,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 준 게 1억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있는 메시아라고 언급하셨으니까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거보다 더 적게 줬다는 것은 또 상상이 어려워. 상식 완전히 상식에 맞지가 않죠. 단위가 좀 다르겠는데. 큰절을 3번이나 했는데 네. 그 직접 아련하면서 거기서 뭐 세뱃돈으로 어쨌든 세뱃돈이라고 치고 그들 주장은 네. 세뱃돈이라 치고 세뱃돈을 치고 1억 기존에 간 게 1억은 증명이 돼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네. 그 밑으로 세뱃돈을 준다. 앞뒤가 안 맞죠. 전혀 안 맞죠. 저희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세뱃돈은 어느 정도 이제 갔겠나 여러분들의 집단지성, 여러분들의 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세뱃돈 얼마나 줬을까? 뭐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 1억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10억 말씀도 하실 것 같은데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지금 좋겠습니다.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엄청 화나 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왕자까지 써서 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안 가. 아 맞는데 왕자 써 친구 안 왔. 우리한테 왕자 없었는데. 아 오히려 만약에. 그거 가지고 지금 부글부글 할 수가 있다. 재밌네. 아 지금 우리 유구란님께서 10억 하셨고 어니언님은 10억. 카오르님 나도 저라면 1억 주려나. 이두유님은 10억. 10억 얘기가 좀 많네요. 벨리조님은 100억. 네, 100억은 이렇게 좀 들고 가기에는 조금 무거울 거고, 네, 10억 정도가 네. 합리적인 추론이 되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쇼핑백 뭐 코스트코 쇼핑백 뭐 이런 거. 아유, 뭐 다 충분히 채울 수 들어가요. 있는데. 요새 뭐 5만 원짜리 뭐. 네, 뭐 최소 10억은 아닐 거. 이런 10억 말씀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조사를 하고 있고 한학자 총재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영장 발부 여부. 이게 이제 특검에서 네. 내용을 어디까지 기재를 하느냐, 이제 정치자금법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여러 법을 네 가지인가를 적용을 해놨잖아요. 네. 거기에서 강도를 진짜 이번엔 무조건 구속한다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는 네. 구속된다고 봅니다. 구속이 될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좀 보니까 거동이 지금 들어갈 때는 휠체어 안 타고 갔다가 조사 네, 받은 다음에 네. 휠체어 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 공개된 영상을 보면 네. 뭐 엄청 꼿꼿합니다. 아. 이분들이 2008년도 여름에요. 잠실 선착장에서 헬기를 타고 예. 통일교 그 천정궁으로 갑니다. 그 뒷산이 장락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꽤나 그래도 높이가 있는 산이에요. 그 산 중턱에 헬기가 추락합니다. 네. 통일교 관계자 16명인가가 타고 있었을 거예요. 아. 문선명 부부 타고 있었고. 그런데 이들이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교 그 성전까지를 그 산길을 따라서 오고 막 그래서
안 그래도 신의 반열에 메시아의 반열에 있었는데 예. 그날 이후로 완전한 신이 됩니다. 통일교 내에서 불멸의 이제 불사조 신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아파서도 안 되는 거고 아플 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병원이 있지만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옛날 예. 청신국제병원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건 다 비밀로 하는 거겠죠, 당연히.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이에요. 꼿꼿했습니다. 엊그제 얼마 전 나온 영상, 뉴스 영상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뭐 대단히 뭐 불편하거나 뭐 하여튼 몸이 불편해서 네. 뭐를 못할 정도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제 교리와 이제까지 한 것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메시아 신의 영역이고 실제 그 이들이 무슨 원전 강론인가 뭐 하는데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는 메시아로 왔는데 예. 자기 고향에서도 버림받아서 결국 그걸 이 땅에 신의 어떤 가교 역할, 대리인 역할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실현한다. 네. 그래서 참아버지, 참어머니 이렇게 부르게 됐고 뭐 헬기 추락해도 살고 한참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여놓고 하는 그 강론 중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네. 6.25 전쟁 때 왜 전혀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 이 어떤 동방의 한쪽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이런 개념이 좀 덜할 때니까 치우쳐 있는 대한민국에 왜 16개 나라나 했겠느냐.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메시아 우리 부부를 구하러 오는 것이다. 이런 그 강론들이 있어요. 실제 보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 이제 나와서 들어가면서 특검 사무실에 아파서 이제 못 나왔던 거 아니에요? 세 번의 네. 소환 조사에는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구속 사유가 이제 3번을 어쨌든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도주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계속해서 말이 틀리잖아요. 윤정호 네. 본부장 등이 적어놓은 게 있고 정원주 비서실장이 적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적어놓는 게 또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네. 하도 배달 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평소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보면 왕자가 2개 다 써 있지 않을 거요. 한쪽에 5천만 원, 5천만 원. 한쪽만 네, 써 있을 한쪽만 거요. 써져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다 중간에 배달자의 뭐를 염두에 둔 거겠죠. 둘 다 가려면 둘 다 왕자가 써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 그렇네. 예, 뭐 그래서 하도 배달 사고가 나니까 서로 자기가 배달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사진 찍어놨잖아요. 그렇네. 남편이 AS를 하잖아요. 예.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를 보내고. 이번 건 약소하지만 네. 후보님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확증을 박제를 팍 해버리잖아요. 다이어리에 써놓고. 예, 써놓고. 큰 거 한 장 서포트. 자, 그러면 이 부부가 또 그 부인은 재정부장인가를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 비서실장이라고 다르느냐? 이게 파가 A파, B파가 서로 이제 알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배달 사고가 나거나 뭐 금고에 있는 총액이 비거나 하면 상대편에서 또 그럴 수 있죠. 서로 이제 또 갈등이 예.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원주 비서실장도 아마도 꼼꼼히 또 뭔가를 기록해 놨을 거다.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전궁에는 큰 궁구가 있고 작은 궁구가 있대요. 그래서 그 네. 비서실장이 관리하는 건 큰 궁구랍니다. 아마 비유적인 표현일 텐데 아. 큰 액수가 나올 때는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한다는 말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비서실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상당수 비밀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학자 총재와 말이 다를 경우에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 재밌는 이제 특징이 이제까지 특검이 보면 항상 구속영장 그 심리하는 날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보면 맞아요. 몰랐던 항상 것들. 그랬잖아요. 예. 김건희 씨 저거 할 때 목걸이가 나와. 선물 예. 뭐 그때는 3종 세트 그게 당일날 딱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22일 날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에 오픈이 안 됐던 뭔가 있을 수 있다. 예. 지난번에 권성동 구속될 때는 뭐 관봉권이라는 게 네. 또 세세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아 거기에 하나 더 있네요. 예. 그 요번에 이제 명단 명단. 요게 이제 대조 작업이 며칠 아하.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그건 최종 지시자가 누구겠어요? 이렇게 해서 당원 가입해 하는 지시자. 그거를 이 제일 위에 총재 모르게 할 수가 있을까? 화끈하게 밀어준다. 사람, 아. 돈, 조직 화끈하게 밀어준다. 그 정점에 그렇네요. 당연히 총재가 있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뭐 저 일반 여염집에서 그냥 자녀들 기르고 뭐 이렇게 온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독생녀신데. 독생녀고 예. 7남 7녀를 기른 거예요.
그 중에서 실제 그 아들들과 피 터지는 권력 투쟁을 해서 저 총재 자리를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3남 있었고 4남 있었고 네. 7남 대권이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직전에는 7남이 이 쥐봉을 잡았던 거예요. 일종의 이제 사업을 물려주는 아들이 있었고 종교를 물려주는 아들이 있었는데 종교를 물려주는 게 이제 7째였잖아요. 근데 또 암투가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아들들을 다 이길 정도로 그 얘기는 뭐예요? 소위 말해서 정무적 판단, 어떤 정치력이라고 그것도 비유하자면 네. 그런 정치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지금 연세 드시고 예. 대략 그냥 이렇게 후덕하게 뭐 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뭔가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유의를 해야 된다. 아마 김건희 특검이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그 듭니다. 교리에 있어서 예. 이들이 특이하게 정교일치를 주장하잖아요. 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머니 내 교리를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독생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변호사들 조력이 있었을 겁니다. 아. 왜냐하면 확신범, 종교적 확신범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분들이 아. 총을 안 하고 그래서 군에 예, 양심적 병역 거부 뭐 양심적 이런 얘기. 병역 거부 이런 거 하면서 왜 형이 줄고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판례가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정교일치 속에서 왔고 나는 이건 내 신념이고 교리다. 내 확신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 놓고 있을 건 아니고 김건희 특검이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 공방,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희대 한덕수 만났다. 대선 과정에서 만나서 이재명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논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희대 나는 외부 한덕수는 물론 외부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고 한덕수도 조희대를 만난 적이 없다. 관련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관련해서 고발하겠다. 네. 또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청담동 술자리 시즌 2다 이런 얘기 한동훈 전 대표나 이 사람들이 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초점이 어긋난 것 같아요. 이게 사법부 쿠데타 이 의혹을 밝혀야 된다. 대법원이 아니 9일 만에 그것도 자료 검토 이틀 만에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 했다는 것 자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초점인데 네.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제 그들은 건수 잡았다 이게 생각하고 뭡니까? 곁가지로 이제 이 논점을 흐리고 있는 거죠. 네. 물타기를 하고 안 있는 만났으면 건데. 안 만나면 끝이에요. 안 만났다고 뭐 그러면 안 만났으면 된 거고 네네. 그거 말고 왜 대선판에 개입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말씀이에요. 지금 왜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네. 뭐예요? 정청래 대표가 썼듯이 우리가 이 논란을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들었어요? 예. 출발이 뭐였냔 말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업자득이다라고 썼잖아요. 네. 그럼 자업자득을 풀 수 있는 건 뭐예요? 본인밖에 풀 수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결자해지를 하라라고 자업자들 하고 있는 건데 그 동안에 그 긴박했던 순간들에는 단 한마디 말한 적 없잖아요. 입장 표명을 한 적도 없잖아요. 네. 정의의 편에 섰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별다르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그렇게 긴박하고 온 국민의 법원의 존재 이유 중에 보면 첫 번째가 국민의 인권 보호란 말이죠. 근데 가장 인권이 심각하게 찬탈될 그 경각에 달렸던 백척간두의 순간에 네. 이들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어떤 상처를 입을 상황이 오니까 일제히 진격 앞으로 불멸의 조이대. 예. 근데 앞으로는 불면의 조이대가 될 거다. 쉽지 않을 거다. 불면의 조이대가 왜냐하면 됐다. 분명히 이건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네. 5월 1일 날 파기환송되기까지 그 9일 동안의 그 황당한 일들을 온 국민이 받고 일자 시간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9일도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틀 사이에 게임은 끝났던 거예요. 예. 보지도 않았죠. 처음에 인쇄해서 프린트해서 나눠줬다고 뻥 쳤잖아요. 6만 쪽을 다. 아니 대법관들이 뻥을 치면 이 나라의 도대체 국민들은 뭐를 믿고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그러다가 쪽지 들어왔죠. 예. 처음에 아마 요걸 몰랐겠죠. 프린트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냥 쏘가 넘어갈 줄 알았죠. 요즘 요 복합기 쓰시잖아요. 예. 6만 복합기 서버에 인쇄했으면 몇 장 인쇄했다가 몇 날 몇 시 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실제 그게 카피본까지 나오기도 하고는 좋은 복합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 이제 그거 내놔라. 내놔봐라 할까봐 인쇄. 쪽지가 딱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봤다. 로그인 기록 내놔라. 없죠. 결론은 안 읽었답니다. 보나마나. 자기들 입증을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증거를 못 내잖아요. 네. 한 사람이라도 접속했으면 냈겠죠. 나는 예를 들어 자기가 해방되기 위해서 나는 들어가서 내가 봤어요 하고 낼 사람이 있겠죠. 없습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네. 보지도 않고 원님 재판했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시작도 전에 올라오기도 전에 네. 해치운 거죠. 그러니 올라오면 내가 해치운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논란이 뭐 4명이 만났다.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예.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제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사태를 자초했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이제서야 참 만시지탄입니다. 이제서야 사법부 내에서 최소한 그럼 한덕수 씨는 안 만났냐.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하라라고 법원 내부에서 이제서 목소리 나오죠. 현직 판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구두구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자, 경호처 서버가 포렌식에 성공했죠. 네. 지난 5월에 확보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2달, 석 달 넘도록 이게 포렌식이 어렵답니다. 보조 서버입니다. 원 서버가 있고 이제 백업 서버인데 그래서 외국에 막 사람들 기술 배우러도 보내고 외국 장비도 갖다 하고 하면서 간신히 이게 된 게 뉴스에 나온 지가 한 3주 정도 지금 돼 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이제 앞에 12.3 내란 이전에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모했을 때 통화들이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야 이거 실패했어 큰일 났어 덮어야 돼 네. 하면서 마구 이제 덮는 작업이 더 긴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이틀마다 뒤집어 쓴다 없어진다. 거기에다가 지시까지 했잖아요. 덮어 써서 없애라 하니까 이거 비아폰으로 하는 거는 없어지는구나. 납지 않는구나. 네, 이틀 만에 없어지는구나. 하고 뒤에 증거인멸할 때 마구 여기저기 연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추정해 보면. 그러면 그 중에 직접적으로 뭐 대법원장이다 말다 이런 게 아니라 연계 고리들이 다 있잖아요. 보면 자 통화 내역 오픈하면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이제 비화폰 서버도 들여다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히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고 그 긴박한 순간에 9일 뭐 이틀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엊그제 그런 태도들도 문제예요. 대법원이라고 해서 성역은 아니잖아요. 네.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그냥 상시적으로 나와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데 뭐 대법원 보고 쌍방향 소통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희한하게 4시쯤에 예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6시에 보고 뭘 놀랐습니다. 발표한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프레스 저기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최소한 퇴근할 때 기자들 가서 질문하면 도어 스태핑 형태로라도 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생각했죠. 웬일로 이례적으로 한 2시간도 전에 이제 그걸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딱 한 5시 반쯤 넘어서 서면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 한 5줄 되나요? 네. 그러면서 퇴근길에는 도어 스태핑 뭐 이런 형태 아예 없고 씩 웃으면서 그냥 차에 탑니다. 지금 나오는 장면이네요. 손 이렇게 모으면서 네. 네. 그래서 그걸 볼 때 국민들이 더 열불 터지는 거죠. 그럼 완전히 이건 법원은 성역이냐라는 느낌이죠. 뭐 장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고를 했으면 예. 최소한 당신 입으로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확신에 차서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은 왜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죠. 이게 국민들의 투표권을 어떻게 보면 정말 제약할 뻔한 아찔한 상황 그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입장을 내놔라 이런 건데 그냥 자기가 할 말 회동하지 않았다 이 얘기만 하고 그냥 저렇게 카메라들 다 기다리고 기자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12.3 내란의 밤을 사실은 국민이 극복한 거잖아요. 그 긴박한 순간 그렇게 어렵게 국민들이 극복을 했는데 네.
일종의 2차 쿠데타, 2차 가해인 거잖아요. 국민들에 대해서. 저것 또한 국민이 넘어선 거잖아요. 뭐 어느 정당이 넘어섰다가 아니라 네. 전체적인 힘의 원천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넘어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 이 국민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화가 많이 납니까? 그에 비해서 이들이 해명하거나 보여주는 모습은 네. 너무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1차적으로 선출된 권력, 2차적으로 위임된 권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네. 그 부분이 뭐냐면 개혁의 객체인 당신들이 마치 주체인 것처럼 나서지 말라 이 뜻이잖아요. 쉽게 요약하면. 그런데 마치 이걸 또 바로 이렇게 호도해 버렸습니다. 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거냐. 어허. 선출직 권력은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네. 곁가지 밭다리 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뜻이 아니죠. 선출될 권력이 우월하다가 아니라 선출된 권력이 개혁의 주체로서 당신들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니 개혁의 주체로서 움직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당신들은 당신들 스스로 움직일 기회를 지금 충분히 주고 있다. 그러니 스스로 개혁을 해봐라. 그런데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개혁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보면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뭐 부랴부랴 재판장 한 명 뭐 추가한다. 판사 한 명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란 재판에 속도 더 낼 수 있게 할게. 이 정도의 이게 제스처가 나왔어요?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에다가 조금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말로 개사과죠. 자, 개사과. 본질적으로 지금 삼은 게 뭐예요? 직위원 재판부 바꿔라잖아요. 국민적 열망이.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신뢰할 없게 수 한 없다. 것도 역시나 본인이 자업자득입니다. 네. 누가 그렇게 시킨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초 단위로 계산해서 뭐 풀어주고 하는 것들은 뭐 본인들이 정말 뭐 쥐어 짜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직위원 재판부를 바꾸라니까 저 사람은 그대로 있고 옆에다 판사를 보강해 준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걸 원했습니까? 어떤 국민이 그걸 원해요? 그래서 마치 대단한 인력이 보강돼서 네.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핵심은 직위원 재판장을 빼라 이거잖아요. 직위원 이 판사에 대한 감찰 결과도 왜 내놓지 않고 있느냐? 그렇죠. 뭐 벌써 이게 감찰한다고 몇 하더니. 개월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그 다음에 보고 싶어하는 것들은 보여주거나 알려주거나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러고 있고 또 이번에 이 대법관을 26명 이렇게 늘리겠다 이 안이 좀 나오고 있으니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그 몸부림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7시간이나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오는 목소리 중에는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일부러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입지를 진짜 강화하고 싶다면 네. 안 그래도 기득권이지만 더 강화하고 싶다면 일부러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네. 뭐 이런 식의 입장이 나오는 게 기본일 최소한.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사법권에 대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 얘기들 하고 그러다 보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몽테스키에의 기계적인 삼권 분립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몽테스키에의 삼권 분립에 누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러면서 이제 선출 권력, 입법 권력, 위임된 권력 그 얘기를 거기다 갖다 연결을 하거든요. 네. 전혀 본질에서 어긋나는 얘기들입니다. 우월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자꾸 특별자를 붙이니까 뭐 보통 곱빼기 특별하듯이 뭐 자꾸 이제 반감이 드는 거죠. 자기들을 네. 잡기 위해서 안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호도를 하는데 네. 판사 중에서 내란을 전담하게 하는 판사를 별도로 임명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위헌이라고 하는데 헌법 어디에 저촉이 돼서 위헌이라는지 그 조항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 법관을 임명하는 그 소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자꾸 이들이 걸고 넘어지는 게 국회 몫이거든요. 네. 정확히는 민주당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비어 이렇게 퍼뜨리죠. 뭐 이재명 대통령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뭐 밖에서 뭐 네. 무슨 다른 민변 이런 식의 민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사람들만 의로해서 안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도 특위위원이지만 특위에서 아이디어를 자 국회 몫을 그럼 빼겠다. 공신력 있는
대한변협이라든지 그런 단체들 심지어 아이디어를 하도 이제 공신력 하니까 그동안 여론조사에 보면 그래도 공신력 중에 제일 높은 게 헌법재판소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헌재도 참여시키자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저희 특위 회의를 할 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몫을 빼더라도 제3의 어떤 공적 공신력이 있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수정안까지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법 개혁도 우리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해 내가고 있는 것이고 내란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가 이러고 버티고 있으니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와서 그 국민들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이걸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 저항하는 듯한 네. 사법부의 모습 또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어떤 목소리가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사법부의 독립성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독립적이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인 걸 우리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고 해왔고 그렇다고 보면 독립적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정 능력, 자정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능력과 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스로 자정하거나 개혁하지 않아요. 김용남 의원이 언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네. 김기현 씨가 최근에도 자기 고등학교 동창 동기 모임에 와서 술자리에 뭐 다 치우고 소주랑 삼겹살 줘. 이제 나는 소주랑 삼겹살만 먹는다. 자,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게 무슨 일반 무슨 폭행범 자범 이런 거를 처리하는 재판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는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고 네. 어쨌든 내란을 다루고 있고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일체 사적인 사사로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재판에 임해도 국민들이 지금 수수성을 믿어줄까 말까 하는 판에 버젓이 저녁 시간에 돌아다니면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저 재판부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해라. 자, 사법 개혁 꼭 우리가 완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고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벌써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나경원 의원을 지방선거 총괄기획위원장에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네. 총괄기획위원장이면 심판이죠. 제가 예견 하나 해볼까요? 예견. 예, 나경원 의원 100% 출마합니다. 출전합니다. 선수로. 그래요? 근거는요? 네. 엊그제 여론조사 나온 거 하나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네, 서울시장 선거에 예. 대해서 근접해 있어요. 두 사람이. 오세훈, 나경원 두 사람. 그렇더라고요. 기관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수치를 보면 예, 제가 예. 뭐 기사 찾아오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예, 근접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제가 예.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어허. 장날 장이 돌아왔을 때 장이 섰을 때 예. 이분이 출전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실제로 보시면. 그러면 예. 지금 여론조사가 아주 근접했단 말이에요. 절반 이상만 넘어서도 지금 장에 물건 팔러 나갈 판인데 아주 근접했단 말이에요. 좌대를 아주 좋은 좌판을 깔 수 있는 네. 절호의 찬스가 왔단 말이죠. 아하. 그런데 그분을 이걸 심판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이 안으로 굽어서 유리하게 갈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그런데 왜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이 자리에 앉히고 지금 이제 법사위도 보내려고 그러고 걸려 있는 게 보내고 너무나 많죠 지금. 간사도 시키려고 그러고. 네, 최고위원들 중에 아마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포진돼 있기도 하고 네. 또 절체절명에 몇 가지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미 구형도 받았고. 네, 인형 구형 패스트트랙 이제 충돌 사건 2019년 4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서야 구형 선고 나온 네. 것도 아니에요. 구형이 됐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네, 지금 보면 오차범위 낸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 정도면 뭐 무조건 출전입니다. 네. 저 수치면 뭐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서울특별시장 범보수 후보 적합도 이제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프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 옆에 나경원 의원이 있긴 합니다.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 정도 수치 지금 다자인데 저 정도 수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둘간에 붙이면 더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하. 그렇게 보면 이거는 출전한다. 출전한다. 예. 아마 시점으로 보면 이것도 있을 거요.
재판이 이제 이 1심 구형이 됐죠. 그럼 선고가 언제 날지 11월에 모르는데 나옵니다. 11월 20일. 예, 하고 이제 2심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출전을 해서 있으면 선거 개입이 또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또 들잖아요. 예. 그러면서 약간씩 또 딜레이를 하는 명분도 생기잖아요. 뭐라도 해야겠네. 네, 지금 뭐라도 나가야 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 지금 간사도 하려고 그러고. 아마 나경원 의원이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요? 명태균이라고. 나 좀 만들어줘 이런 거요. 아니 상대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연일 맹공을 퍼붓다가 요새 잠잠하잖아요 요즘. 그렇네. 네. 오세훈을 넘어서 이제 본선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사람이 누구냐? 명태균이 또 요즘 떠오른다. 맹공에서 잠시 좀 주춤한 것 잠시 좀 같죠 주춤한 것 느낌이.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분명히 큰 소리 쳐놓은 게 있으니까. 예. 네. 나경원 의원. 근데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계속 이제 간사를 하겠다고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안건은 네, 부결이 됐고 하는데 계속 버티고 법사위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있을 것 같은데. 국힘은 전략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대척점을 주적을 설정을 해놓고 예. 거기에 어떤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될 만한 걸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 그 재료로는 나경원 의원 간사건이 계속 부딪히고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좋은 재료가 될 수는 있죠.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뭐 나경원 국가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네. 그들 그 당의 입장에 절박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지렛대로 자꾸 쓰려고 하겠죠. 그래요. 국민의힘은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로 들어선 다음에 지금 뭐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를 좀 뭉치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장동혁 들더라고요. 대표가 왜 흔히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입장이 카멜레온이라는 얘기도 하고. 네네. 예. 그게 보면 또 대통령실 만나고 할 때는 협치 얘기 나오니까 좀 좋아하면서 유한 듯이 뭐 이렇게 하고 누구야 전한길 씨를 좀 멀리하는 듯한 뭐 그런 식의 뉘앙스 등등도 하다가 네. 또 그냥 강하게 또 뭐 세계로교회 찾아가고. 거의 뭐 세계로교회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네. 그런 입장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왔다 갔다 같거든요. 계속.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미 그들 간의 분열이 심하잖아요. 네. 개파 간의 분열도 심하고 장외 세력과의 그 분열도 심한데 네. 더 심해질 가능성도 높겠다. 그래서 뭐 이번 집회 장외 집회 한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한답니다. 21일 날 뭐부터 한다고 하는데 5만 명 목표다. 많이 쪼그라들었죠. 100만 이렇게 얘기되는 거 이들이 아닙니까? 입만 벌리면 하는 게 100만 얘기였어요. 뭐 강화문 광장 100만 뭐 하다가 자기들이 성지라고 부르는 네. 그 본산이라고 부르는 대구에서 대구에서. 하는데 5만을 목표로 총동원령을 내린다. 아마 밖에서 전한길 씨가 콧방귀 끼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가면 그냥 뭐 저런 거 동원령 내릴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네. 콧방귀 낄지도 모르죠. 그래요. 장동혁 대표 이제 장외 투쟁에 나서게 되는데 국민의힘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부가 지킨다라고 정리해 보고 그리고 MBN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김건희 서울 동작구의 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채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동작구요? 동작구면 동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람의 공원 보람에 앞에 있는 중앙대병원 있고, 네, 중앙대병원이 있군요. 네네. 보람의 병원 보람에, 같기도 하고. 네네. 예.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이 이제 포착이 됐어요. 마치 카메라를 좀 쳐다보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몸이 계속 안 좋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외부 진료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발목에는 전자 발찌, 손에는 담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갑 채우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일 것 같고요. 음, 지금은 아마 이제 구치소에서 FM대로 할 수밖에 없는 네. 국민들이 구치소에 이렇게 집중해서 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볼 이게 일이 뭐 없었죠, 사실. 윤석열 덕분이죠. 네. 이거는 윤석열 덕분에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외부 진료 이 모습도 집중을 하게 되는데 김건희 이 생각은 몸이 계속 안 좋다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최대한 버틸려는 아니면 병보석 이거 좀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빌드업을 좀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아플 결심, 뭐 아플 예정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계속 그 사이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그랬잖아요. 막 아이고 아파 막 하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예. 그렇게 빌드업 해놓고 결정적으로 뭐가 이제 진짜 안 좋을 때 딱 밖에서 수영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네. 적나라하게 저렇게 저 장면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남부구치소에 제보자 그걸 받으러 이제 최근에 몇 번 갔어요. 저는 일반 접견밖에 못 하니까 10분 내에 이제 이렇게 해야 돼서 네. 가니까 여성 수영자 면회실이 3개가 있더라고요. 전체가 15개가 있고 그 중에 오른쪽에 3개가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 근무하시는 분에게 김건희 씨 저기서 면회하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말 안 해요. 아마 다 보고 있을 텐데 특혜는 지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은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윤석열도 보니까 성경 시편을 즐겨 읽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크게 인쇄해서 뭐 변호인단 계속 이제 넣어줬다라는 그 건데 과도한 음주에 따른 이 눈에 대한 거는 워낙 많이 나왔죠. 예 그런 것들이 또 그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또 변호인 쪽에서 흘리고 있고 네.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 윤석열, 김건희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우리가 뭐 특혜나 이런 게 없는지 계속 들여다봐야 되겠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뭐 계속 곁가지로 나오는 건들도 많잖아요. 종묘에 특혜 이제 망묘로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죠. 네. 망묘로에 가서 차담을 한다든지 그들이 그렇게 많이 뭐 좋아하고 믿고 했다고 하는 그 신들의 영역에 아주 정점에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 조상님들 그렇네요. 종묘 그 종묘 역사랑 보면 그 감히 그렇게 쉽게 범접하고 그러면 안 되는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가서 그냥 거기에 차 마시는 저기로 뭐 그걸 경치로 생각했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황당한 얘기고. 국가유산은 사적으로 유용한 거죠. 네, 사적으로 그래 거기에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도 성립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사용 목적을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뭐 문화재 관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아마 문서에 썼으면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뭐 차담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이것도 밝혀야 되고 어제도 이 유경옥 전 행정관 불러가지고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특검에서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특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곁가지 잔가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수사할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중요한 본류에 집중해서 굵은 거를 먼저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제 특별수사본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때 네. 나머지 부분도 처리를 이어서 다른 그냥 일반 검찰청에 보내면 또 하세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하세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잔가지까지도 근데 잔가지가 본류보다 더 큰 경우도 의외로 많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기각시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영장 네. 기각 이런 것 때문에 잔가지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꽤 있어요. 김예성 씨 그 집 사건 이런 거에서도 그런데 알고 파고 보면 그게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가지까지 들여다보고 있고 이제 그야말로 황후놀이를 즐긴 우리의 유산 국가 유산에서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분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됐네요. 기각이 됐대요? 네. 야, 그 처음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저랑 이름 똑같아요.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하필 저랑 이름이 같은 네. 판사인데 그 처음에 이제 예. 선거법 공직선거법 특강 그 제안을 받고 제가 가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다 하고 가서 특강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사람들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래서 처음에 1기 2기인가는 리박스쿨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네. 선거 입문 무슨 전문가 과정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예. 갔다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들이 저한테 이제 강의해 달라고 하면서 보냈던 그 문자 SNS 내용을 그 카드 뉴스 같은 거를 다 보니까 나중에 3기 4기부터 3기인가부터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쓰더라고요. 그때 뭐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이거 한번 체크해 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뉴스타파에서 이제 하게 되고 등등등 꼬리가 밟혔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우리는 2022년 대선을 놓고 2021년에 뭐 건진이다 무슨 조직단 조직본부다 맞아요. 해서 따로. 이게 이제 댓글 부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센 댓글 부대는 저렇게 밖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완전 손가락 워리어들이 이제 밖에서 예. 전사로서 활약을 한 자송군, 거고 네, 그 댓글로 나갈 전사들을 거하는 양성하는 자유손가락군데. 그게 됐는데 예. 기각 사유를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걸 네. 파기하라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시를. 얘기했어요. 박정호 판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이에 소명이 부족하다.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박정호 판사의 판단 이렇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했다면 달랐을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박정호 판사가 이런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기각도 그렇고 재판부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을 뭐 이해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예. 아주 조직적인 범죄잖아요. 우리가 그 댓글 부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로 되게 엄하게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세게 경종을 울려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서버단 이런 거는 증거인멸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거 아니에요. 기계적인 부분 밖에 있으면 지시할 수 있고 그런데 구속이 안 됐다. 참 수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난항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박정호 판사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느냐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사법 개혁, 사법부가 독립 지켜야 되지만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안 된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가셔야 되니까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부위원장으로서의 각오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네. 진짜 시대적 과제인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청년 인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지속 가능성, 지역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홀대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